내가 기계공학 하지 마세요, 기계 설계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이걸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대한민국의 큰 이벤트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수능? 바로 하시죠. 내가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며칠 전에 그 라이브 방송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게 됐거든. 그 어디지? 요즘 대학교 이제 수시 신청이 끝났다고 하대. 그 얘기 들으니까 조만간 우리 또 반장이 또 수능 특집 하자고 또 대들겠구나. 저희가 그래도 수능 특집 한 2번 했어요. 거의 우리 유튜브 하고 나서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네. 소재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그래 좋은 내용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수능이 또 왔으니까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주제로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할 얘기 다 하지 않았나? 우리 학생들 하지 마세요. 하려 그러면 이런 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장점과 단점, 특징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실은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또 이제 지난 영상도 안 보기도 하니까 저번 거랑 좀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우린 그동안 기계공학을 항상 하지 마라. 그치,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현실을 알아라는데 실은 이제 듣는 사람은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듣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기계공학과를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큰 틀로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 기계공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각오나 뭐 어떤 의지가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을까요? 각오 의지? 아씨. 뭐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말고 뭐 그 마인드나 뭐 스탠스 이런 네, 거? 그런 예를 들면 뭐 이거 되면 대박이겠다 뭐 이런 것도 마인드일 수 있겠지만 뭐 그냥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으니까 좀 이런 마인드를 일단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일단은 그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단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학교는 모르겠어. 학교는 뭐 수능 점수에 맞춰야 되겠지. 근데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전공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전공자들이 그 전공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뭐 적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전공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잖아. 예. 내가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내 정체성이 되겠구나 뭐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간다는 건 솔직히 나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래. 뭐 이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뭐 바뀌거나 내가 이제 바뀌자 이런 의미가 아니야. 절대 안 바뀔 거야. 우리나라는 무조건 학교잖아. 그건 뭐 현실적으로 학과나 이런 거는 뭐 진짜 그건 나죠. 이제 그건 둘째 문제도 아니고 뭐 셋째 넷째야. 3순위 4순위야 이제는. 학과는 그냥 무조건 이제 대학 그러면 학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공도 선택하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좀 봤을 때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걱정은 돼. 왜냐면 점수에 맞춰서 기계공학과라는 과를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클래식한 학문을 다루는 분야잖아, 기계공학과가.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내가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뭐 AI, 양자 컴퓨터, 그렇죠. 뭐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로 가는데, 나는 기계공학과 막 아직도 볼트, 나사 막 이런 거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뭐 좀 이런 거는 부탁을 하고 싶어.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요즘 들더라고. 학생들이 조금 멀리 봤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될까, 이제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거야 다들.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취업이 될까, 이제 그것도 걱정하겠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취업을 했을 때 요즘은 이직도 잘해야 돼. 취직도 취직이지만 취직해서도 이직도 해야 되고. 그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의 어떤 뭐 취업 잘 돼요, 돈이 돼요, 어떤 일이 편해요, 이거보다는 조금 내가 내 캐리어를 가지고 구축을 해서, 지금 만약 20대라면, 우리 학생들이 20대라면 30대를 준비하고, 또 30대에 가면은 40대를 또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가면은, 그렇게 본다면 나쁜 전공은 아니야, 기계가. 롱런을 이제 해야 할 생각을 조금 길게 보고, 만약에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빨리 학교 다닐 때 전과를 하거나 뭐 아니면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자기 정체성을 좀 다른 분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이거, 그러니까 나는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중요하네요. 그거 하나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요즘은 기계공학과를 이제 주전공으로 하더라도 부전공으로 해서 뭔가 하나를 더 붙이면은 확실히 붙이면 이제 유리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중 전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더라도 대학원은 뭐 경영대학원이나 공학 계열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내가 학자가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면은, 물론 학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봐서 본인한테 좀 무기가 될 수 있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은, 실제로 그 내 주변에 보면은 내 대학가다 동기들도 다 기계공학 졸업해가지고 대부분 취업해가지고 막 근근히 살았단 말이야. 막 열심히 살고 뭐 어떻게 해고 살고, 어떤 때는 뭐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회사 잘릴 것 같아 막 이러다 또 버티고 막 이래. 그런데 쭉 과정을 보면은 얘들이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뭔가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뭐 야간이라도 대학원을 뭐 경영 쪽으로 간다든가 부동산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했겠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갖고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 좀 멀리 봐라. 기계를 전공하고 싶다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거 기계공학과 플러스 알파를 뭐 할지를 좀 생각하면서 다녀라. 그 정도 부탁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우리 반장이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기계공학과 선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일반기계기사 강의하고 있고 공무원 강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가 앞에서 기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해도 할 사람은 다 해. 진짜 할 사람은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말을 무시하고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할 사람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말 듣고 돌이킬 사람은 진짜 그만해야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계공학 하지 마세요, 기계 설계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이걸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거죠. 한번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한번 필터링 한번 해봐라.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뛰어드니까. 그치.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우리 영상이나 우리 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공학과 좋아요 이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안 보여. 예전에는 진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기계공학, 기계 설계 치면은 뭐 국가 기관 산업이고 뭐 취업이 보장돼 있고 뭐 캐드만 배우면 다 취업할 것처럼 그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네, 싹 내려간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거기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할 사람은 하더라는 거지. 뭐 좋은 효과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가 했던 얘기, 아까 두 가지 부탁하는 거를 생각하고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들어가서도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 좀 기계는 멀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을 때 플러스 알파를 꼭 좀 생각을 하고, 나 때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 지금 사회가. 뭐 삶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공학과에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동안 이제 기계공학과를 우리가 융단 폭격을 했지만 그러지 말고 기계공학과의 장점 단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 좀 해봤어요. 기계공학과의 장점과 단점, 이건 뭐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기계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은 요즘 이제 취업이 워낙 어렵기는 한데, 근데 상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 그래도 취업의 스펙트럼이 넓어. 물론 이제 어떤 분야를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공무원 직렬만 보더라도 기계직이 따로 있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과가 있냐. 공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학에 보면은 뭐 정말 특색이 있는 그런 과들 있잖아. 근데 정작 먹고 살려고 나가 보면은 그렇게 어떤 공무원 직렬만 보더라도 기계 직렬이 따로 있고, 웬만한 기업에서는 기계 직렬을 따로 뽑아. 그잖아. 뭐 기계 분야,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 다양해지고 다양성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복합 직렬도 많긴 하지만, 그건 이제 대학교 가서 생각할 문제고, 일단 기계 분야가 따로 있어. 자격증 분야만 봐도 기계 쪽이 자격증 종류는 많아.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다. 소방, 안전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손을 뻗으면 뻗을 수가 있다. 아예 불가능한 직렬이 아니잖아. 실은 다 걸쳐져 있는. 다 걸쳐져 있단 말이야. 소방에도 보면은 기계 분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학과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조금 유행에 지쳐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장점이라면 첫 번째, 취업의 스펙트럼이 넓고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넓게 분포가 돼 있다, 아직은.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학교 공부를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전공이 별로 없어. 잘 없죠. 그래도 우리는 뭐 직무는 모르겠지만 기술은 배우고 나간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 했었잖아. 기계공학과 졸업하면 기계설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냐. 당연히 못하지 이러면서 뭐 기계설계는 직무하고 기술이 플러스 돼 있다. 그래서 기술은 학생들이 배워도 직무는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왜 대학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의대 같은 경우는 왜 인턴, 레지던트를 왜 해? 졸업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은 왜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인턴 생활 왜 또 해야 되고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 우리만 그냥 그런 것들이 치부가 약간 뭐 사이드 메뉴처럼 사이드 메뉴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 뭐. 욕하기 편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 많이 써먹는다. 하다못해 규격표라도 보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 표가 그 표니까. 그 용어라도 맨날 듣는 용어가 또 현장에서 또 듣는 것도 있고 물론 다른 용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큼 또 잘 써먹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내가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기계를 하겠다는 거야 진짜로. 나도 내 지인의 친인척이라 말을 이제 좀 이렇게 순화해서 했는데 내가 너무 이제 기계를 오래 해서 그런지 나도 이제 말이 참 많이 투박해져가지고 말할 때마다 되게 좀 고민을 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지인이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말을 참 조심하게 되더라고. 그 친구 아마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올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실제로 취업 현장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 면접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벌써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면접 갔는데 경력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는 거야. 경력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용어를 하나도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 뭘 물어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면접관들도 우리는 최소한 거잖아. 우리 물을 때 이거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 그래서 자기가 왔고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계 분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물어봤던 게 뭐냐면 수능을 다시 보고 기계공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기계 쪽으로 자기가 좀 뚫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게 낫겠습니까? 기계를 전공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데 들었어. 그걸 나한테 상담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올드하지만 그래도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분야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는 게 또 장점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이거는 내가 요즘 와서 이것도 느끼는 건데, 의욕력이 좋아. 아까 내가 했잖아, 우리가 취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아마 이제 앞으로 될 거야. 우리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같은 거 군대 갔다 오고 하면은 아마 거의 다 이제 20대 중후반일 거 아니야. 그러면 30대를 진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친구들이. 그럼 30대에 이직을 한번 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에 그 위에다 플러스 알파를 쌓아 올리는 거지.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걸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그렇죠. 힘들죠. 기계는 그 위에 뭐가 쌓아 올리기가 좋아. 그림이 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서 지금 내가 한 얘기 종합해보면 세 가지. 하나는 스펙트럼이 넓다. 취업의 스펙트럼이야. 그 다음에 배운 거를 좀 써먹을 수 있는 학과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응용하기가 좋다. 이직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응용력이 좋다. 뭐 요 정도는 장점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럼 무조건 기계공학과 가야 되는 아니 근데 단점이 있지. 단점을 또 이제 단점 첫 번째 그거잖아. 공부할 게 더럽게 많다. 많이 걸쳐 있으니까 다 공부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솔직히 나도 이렇게 우리도 영상 찍다 보면은 나도 봐. 우리 댓글 중에 좀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론이나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인데 맞아요.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무슨 말같이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반감 갖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영상인데도 그건 아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땐 한 명도 반대하거나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뭔지 아니? 기계공학과 과목이 진짜 많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일 늦게 끝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껏 어떤 분도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있잖아. 학교에 이제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교 식당이 이제 뭐 그때 공사해가지고 밥 먹고 있는. 왜냐면 학생들이 빠진 다음에 공사를 할 거 아니야. 학교 식당도. 근데 막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밥 먹는데 막 먼지 들어오고 그랬다고. 다른 학과 다 끝나가지고. 근데 그 얘기 했잖아. 커리큘럼이 복잡하고 많아. 그건 뭐 사실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고 고생스러워. 벌써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가서 고생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기계공학과의 최대의 단점. 이게 체력과 머리가 같이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뭐 아주 특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체력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머리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돼.
육각형인자여야 된다. 육각형까지는 아니고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같이 받쳐줘야 되는. 내가 머리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 멘탈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우리는 멘탈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대신에 고생을 많이 한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도 이거는 내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도 늘 나도 들었던 얘기고 나도 후배들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우리 기계 설계나 우리 기계 쪽 같은 경우는 뭐 멘탈, 그다음에 이 피지컬, 체력. 그다음에 이 지능이 좀 받쳐줘야 되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양성한다 그러면 스탯을 어느 한쪽으로 몰빵하면은 잘 안 돼. 그러니까 공격력, 방어력, 지능에다 몰고 어디에 들어가 멀티플레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게다가 있어. 영어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직무에 따라 가지고 또 어학도 필요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의 어떤 그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피크를 딱 찍는 점이 있거든. 근데 그때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고도의 체력이 필요해. 그 순간은. 그게 이제 갔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 원래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아, 얘네들 이런 것도 이렇게 한 해, 한 달, 한두 달 빡시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회사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 원래 이제 올라갔다 다시 좀 떨어지고 또 일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몰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피크점을 찍었을 때 그때 확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이고 내가 이제 요거를 좀 말하고 싶다. 아까 앞에 장점을 내가 우리 취업의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잖아. 나는 우리 지금 이제 취업 많이 어렵다 그래. 그런데 뭐 이건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을 통계가 없으니까 나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게 기계공학과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어려워. 취업은 지금 다 어려워. 2030 다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2030이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차치하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회의 폭이라고 하면 기회의 횟수? 절대량을 보면 그래도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기회를 그래도 많이 좀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것도 그래. 그건 내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계공학과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취업이나 이직에서의 문제는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에 있는 일자리에 가느냐. 내 능력에 비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향상시켜서 가느냐. 다운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잖아. 이직 같은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뛸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문제거든 이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장점만 볼 필요도 없고 단점만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에서 말했듯이 좀 농론한다 생각하면 그런 눈이 좀 넓어질 것 같아. 좀 멀리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자 부탁하고 싶은 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렇게 있지만 어느 하나 쪽만 볼 필요 없고 이거 같이 봐야 되고 심지어 이걸 합쳐야 돼. 기계공학과는 좀 멀리 봤으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 항상 전공 플러스 알파 생각을 해야 되고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밖에 나가서 써먹을 건지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가 됐지. 예전처럼 누가 와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런 시대는 이제 없어. 이건 누구도 없어. 올해 2026년도지 이제 2026년도 할 친구들이 올해 지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계공학과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기운 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